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작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맡고 있는 YW 모바일 대표 이영석이라 합니다. 여기 이제 유니콘 인큐베이터 통해 가지고 인도에 진출을 하게 돼서 그 시장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갖게 돼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 산업진흥원하고 산업진흥원 맞나요? 예, 하고 그 다음에 유니콘 인큐베이터하고 같이 갔던 이제 대표님 포함 임직원 그 프로그램사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. 제가 봤던 것들을 좀 공유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공유하기 전에 저희 YW 모바일은 한국에서 그 카카오 티 아시는 대기업에 하고는 좀 다르게 차별화된 서비스 대리운전, 그 다음에 탁송,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공유 차량들이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나름의 다른 그런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다른 각종 그 모빌리티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는 주로 중고차 판매하는 K카라든지 그 다음에 수입차 브랜드 딜러, 그 다음에 현대, 기아차 등 그런 차 메이커들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얻고자 했던 거는 처음에 조인트 벤처하고 이렇게 뭔가 물리적인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베트남 사업에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처음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들어가면은 법인을 설립하고 굉장히 물적인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파악하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탐색하는 일들을 하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이제 사진은 저인데요. 제가 이제 이 옷을 샀습니다. 이제 인도에 가서 처음에는 한국 옷 입고 돌아다녔는데 가다 보니까 인도 마켓을 한번 가본다 해서 이 옷을 샀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인도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20 몇 살인가요? 그때 이제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25년 넘어 됐는데 그때 SBS의 키즈 미팅이라는 대학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승을 해가지고 글로벌로 다니는 항공권을 이제 받았는데 그 항공권을 IMF가 오면서 처음에는 유럽 여행 가는 항공권에서 바꾸라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오스트리아 비엔에 가는 표가 이제 IMF라서 이제 없어졌으니 다른 곳을 지정하라고 해서 했을 때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인도 델리 표를 선택했는데 제가 결국에는 가외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 가지고 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가해를 못할 것 같아서 표를 강남역에서 이하여대생한테 팔았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인도를 언젠가 한번 가야지 하고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가게 되고 그래서 한 25년의 꿈을 뭔가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. 만나는 장소. 그래서 제가 옷을 샀고요. 근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한국에 카카오 있고 그리고 팀앱 모빌리티 있고 다 아시겠지만 우버 같은 거 있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. 사업하는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 있고 그래서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도 한국, 베트남에 그랩이 있고요. 그래서 이미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 보시면 우버, 올라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게 회사 규모 순 아닌가도 생각하는데 일단 우버, 올라가 있다는 걸 봤고요. 그래서 이런 업체랑 경쟁하는 게 저희 회사 주특기입니다. 제가 또 삶의 어떤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랑 나름의 차별적 경쟁, 그러니까 규모로서는 경쟁을 할 수는 없겠죠. 뭔가 고객 관점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가봤더니 올라는 이제 어플을 깔아서 보자. 이제 올라 어떻게 되나 서비스 해놨나 이렇게 보려니까 한국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한국을 해서 한국 번호 가지고 이제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올라를 설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거 이제 일단 처음부터 막히는구만. 그래서 보니까 일본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올라에 임직원 인지하는 나라까지는 안 됐구나. 그래서 서비스를 체험할 수가 없었고요. 그래서 우버를 이제 깔아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앱스토어 마켓에서 우버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는 우티가 이제 우버와 같은 동작을 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. 그래서 보니까 우티를 딱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그냥 한국 메뉴가 다 바뀌면서 이제 현지에서 우버처럼 동작하고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
생각보다 써봤는데 존재감은 대기업인데 실제 서비스는 그렇게 고객 관점에서 아주 좋다는 걸 못 받았어요.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는. 그래서 일단은 메뉴가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우버 고가 있고 뭐 리퀘스트는 있는데 이게 대체 서비스가 뭔지를 제가 사실은 모르겠고 뭐 세단이 있고 있는데 엑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. 일단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걸 누르는 게 그거라서 눌러봤습니다.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우버고를 타고 이제 저희 이제 여기 같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임직원하고 대표님들하고 같이 이동했는데 차량이 너무 낡고 상태가 안 좋아서 델타 X 대표님 그러셨나요? 그 타이어 뭐 차 멈췄다고 그러셨나요? 그때 우버고 타고 우버에 그 싼 차를 탔더니 우버고 차가 멈춰가지고 한참 동안. 예. 그래서 한참 동안 못 치고 저도 이거 불안한데? 그리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딱 느낌은 일본에서 어디 중고차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든 생각은 그래도 이거 사업상 출장 왔는데 좀 격조 있게 프리미엄을 타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우버고는 너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프리미엄 탔어요. 근데 가격이 좀 비싼데 서비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. 그 프리미어도 아닌 것 같네. 그래서 이제 엑셀이라고 불리는 걸 봤더니 이제 SUV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탔더니 가격이 한 2배쯤 됩니다. 2배쯤 되는데 그래도 어셉터블하게 탈 수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. 한국인들. 그래서 근데 이제 몇 번 부르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착지를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인도 시장에 맞게끔 우버 그 모토라고 불리는 그 저기 막 오토바이 릭샤 그거를 한번 타봐야겠다.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자동차 매연 연기도 마시고 폐도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체험하자고 해서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 가격도 싸네, 참하네. 이거 한번 5번 부르면 우버 엑셀하고 같겠네 이래서 불렀습니다. 근데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막상 어디 출발해야 되는데 안 잡혀가지고 좀 난감해졌어요 그때부터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 대리운전하고 자동차 배달 이런 그 플랫폼 기반의 매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양쪽에 투 사이드로 매칭한다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기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안 잡는구나. 이거 왜 이렇지?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천하의 그 우버도 어쩔 수는 없구나. 기사와의 그 매칭하고 이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.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출장을 좀 마치고 인도 온 김에 이제 비행기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좀 가봐야겠다. 이제 그 개인 사비로 제가 이제 한번 좀 둘러봐야겠다. 그래서 그 인도의 문화나 뭐 생활을 알아야 여기서 뭐 모빌리티 사업도 하고 뭘 벌일 건데 그래서 어디를 갔다가 이제 북부로 쪽을 한번 타봤습니다. 그래서 북부를 탔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려고 하니 유심을 또 해야 돼서 이제 드디어 유심을 구입해서 이제 올라를 설치했습니다. 우버에 벗어나가서 올라를 깔고 봤더니 그 인도 라다크라고 북부 지역에서는 올라는 설치해서 돌아는 가는데 서비스가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인도 전역이 되는 게 아니네.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또 해보니까 올라가 인도 대도시 위주로는 되는데 인도 중부하고 이렇게 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대도시가 아닌 영역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인도 10억 인구가 되는 지역 중에 모든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가 되고 그래서 그 인도를 출장 갔을 때 현지에 있는 인도인이라고 얘기를 해봤어요.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하는데 이 인도 시장에 들어오고 싶다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힌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. 그 힌트가 대도시만 되지 인도의 중부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. 북부나 이런 데는. 그래서 그런 시장에는 아직도 열려 있고 그런 데를 잘 판다면 본인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지금 여기가 이제 레라는 도시거든요. 거기서 보니까 오토바이 차가 한 대 있고 여기서 이제 택시를 어레인지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이제 뭐 우버나 올라가 판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 여기서는 그냥 티켓 주고 그 다음 자기가 어디 게스트하우스 가려면은 이제 뭐 500루피 주고 이제 해야 됐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어떤 작은 스타트업으로 보면은 결국 대기업이 다 서비스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들을 찾고 그 문제의 이제 크기,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봤더니 우버는 뭐 릭샤 같은 마켓에서는 실제로 가격 매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는 매칭이 생각보다 잘 안 됐었고요.
그 다음에 모든 지역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서비스가 들어온 지 보급됐지만 일부 어떤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가 또 이제 업체를 또 만나러 다니니까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제 법인장님 만나서 인도 시장 어떠냐고 또 이제 자문을 좀 구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고 얘기했던 게 우버가 생각보다 차가 안 좋더라. 우버 고를 했더니 차가 안 좋은데 이런 게 맞냐 이랬더니 맞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본인은 그 블루스마트라는 회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회사는 또 대체 뭐냐 말씀을 물어봤더니 모든 차가 이제 최근에 나온 전기차로 돼 있고 그린 컨셉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다만 차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. 근데 본인은 비즈니스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미팅을 하거나 어떤 시간을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불편하긴 한데 차가 깨끗하고 뭐 드라이버들이 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편리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. 그러면 차는 우리는 어차피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든 어떤 형태든 시장을 들어갔을 때 그 우버처럼 뭐 대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시장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업체하고 좀 협업을 하거나 제휴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면은 저희 플랫폼을 이식해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피보팅하거나 어떤 시장을 진입해 볼 수는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고요. 고객 관점에서는 좀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고 시간이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의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에 집중한다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얻었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그 릭샤가 안 잡혀가지고 좀 이렇게 안을 돌아다니니까 그 릭샤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해외 출장에 가게 되면은 바로 현지에서 택시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제 신분증이나 뭐 여권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없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제 물건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탈 수는 있지만 항상 이제 온라인의 어떤 트랜잭션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그거를 선호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대표다 보니까 OTP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릭샤들 여러 대 있는데 그냥 타려다 말고 그래서 이제 우버 꺼내가지고 릭샤에 또 불렀죠. 그랬더니 여전히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이제 그 릭샤들한테 물어봤어요. 본인들 얼마에 갈 거냐 하니까 다 200루피를 부르고 근데 우버 프라이스를 보니까 130루피예요. 그러니까 한 거의 70루피인데 그 우버의 커미션 피가 20%거든요. 그러면 130루피면 실제로 기사는 지급을 100루피 받는 거죠, 거의. 그러니까 거의 100루피 정도 차이 나니까 안 잡는 거 그래서 다 단합한 듯이 그게 다 대기하고 있고 이게 우버는 빙글 돌고 그리고 올라를 했더니 올라는 더 예를 들면 더 싸요, 우버보다. 그래서 올라는 현지 거니까 좀 더 낫냐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또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느낀 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처음에 이제 카카오가 시장을 진입했을 때 대리운전 시장에서도 이제 뭐 표준 요금제라든지 가격을 자기가 추천해서 이제 바가지 쓰는 게 없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실패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도 가격 프라이싱을 고객이 결정하거나 고객이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도 우버 올라가 시장에서 대기업으로 인도 시장을 장악했다고 하지만 그 고객과 기사를 어떻게 결국에는 플랫폼이 이제 중개를 해주는 거죠. 그 중개하는 메커니즘에서 아직도 100% 스무드한 건 아니다. 그리고 가격이 좀 룸이 있는 그런 엑셀이나 사실은 뭐 그 세단에서는 어느 정도 잘 잡혀요. 제가 보면 리저너블한 거리에서. 근데 실제로 릭샤는 근처에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사들 입장에서는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고 기사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릭샤 마켓이 굉장히 더 큰 시장일 수 있는데 트랜잭션으로 노엔드 하이 볼륨 시장일 수 있는데 거기서는 가격 매칭이 생각보다는 잘 하지 못한다 이걸 관찰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번 출장에 갔다 와가지고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옵저베이션을 발견했고요.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24년도부터 어떻게 이제 인도를 그 베트남 그 지역에 법인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인도 쪽 시장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할 거고요. 크게 정리하면 옵저베이션이 깨끗한 차량, 그러니까 이제 좀 프리미엄급 차량, 아까 말한 전기차라든지 그런 쪽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하고 조인트 벤처라든 제휴를 하든 해서 그런 쪽 예약제 시장에 포지션하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우버나 올라보다 더 깨끗하고 서비스가 안정된다는 포지션을 하는데요. 그게 제가 그러면 이 사례가 뭐 저만의 아이디어인가를 좀 생각해 봤더니
카카오가 이제 택시 시장을 거의 장악한 시장에서 나왔던 게 타다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IM 택시들이 있는데 그런 택시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실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어떤 서비스에서 프리미엄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는 의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완성도 있는 서비스에 대한 거는 항상 어느 시장, 한국 시장이든 세계 시장이든 다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. 그래서 그런 위주로 시장을 조금 더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그 로엔드 하이 볼륨 시장으로 보는 릭샤 시장은 실제로 그 빈부차라든지 소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커미션의 20%라든지 그 가격이 굉장히 그거에 민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객과 기사가 서로 이제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표준적인 싱글 프라이스로 이제 기사들을 드라이브하는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좀 차별화 가지고 릭샤 마켓에서 잘 좋은 매칭률을 가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20% 획일화된 게 아니라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수수료율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면은 인도의 친기사 정책으로 조금 더 어떤 의미 있는 스텝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델리하고 뭐 붐바이 뭐 이렇게 이제 그 벵갈로 같은 데는 우버 올라가 있는 걸 아는데 나름 관광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열차를 내리면 택시가 있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인도를 트래블을 자유용할 때 하는 그런 쪽 시장에 맞춰서 볼 때 그런 쪽에서는 그쪽 지역 택시들을 우리가 다 제휴하거나 할 수 있는 사스형 모델을 잘 공급한다면은 인도 시장을 유의미하게 조금 더 적어도 BP 수준을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세 가지를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이제 24년도에 전략을 세우고 한 아마 25년도 정도에는 뭔가 인도에 의미 있는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. 이렇게 기회와 이제 옵저베이션을 뭐 마련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아무튼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